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동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지난 온라인 시간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제시를 했던 이 학습지를 반드시 출력을 해가지고 이 본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좀 바랄게요. 우리 이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하고 정치의 결과물들을 모니터링하는,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우리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발명이 된 이 민주주의 시스템은 사실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완벽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 특히 우리 인류의 어떤 고된 역사적인 경험이라든가 각종 사건, 상황 등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처럼 발전을 거듭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이 제도가, 사상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도 우리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 이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가장 결정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저게 민주주의네, 저게 민주적이네 라는 의미는 사실은 근대의 시민혁명으로부터 그 발단이 되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회계약서를 배우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해서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순서대로 배우게 될 것인데요. 그러한 모든 소중한 권리, 인권, 기본권, 이러한 이념들이 사실은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근대 시민혁명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사회계약설, 그리고 계몽사상, 그리고 천부인권사상,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하나둘씩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건데요. 오늘은 사회계약설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설, 여러분들 이 학습지의 뒷면에다가 좀 자유롭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사회계약설이라는 거. 자, 사회계약설이라는 거. 우리 영어로 소셜 컨트랙트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회계약설. 자, 학생, 사회계약설이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사회가 계약으로 만들어졌다. 자, 맞아요. 여기 글자 그대로 사회라는 게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른 학생들 더 할 말이 있나요? 좋습니다. 자,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동의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자, 사회계약설이라는 거,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사회란, 엄청나게 많은 사회 구성원들, 즉 개인들의 약속, 합의, 계약. 자, 약속이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합의, 계약, 의 산물이다 라고 보는 관점을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썰 푼다고 얘기하죠. 이게 이론으로서 좀 약간 정확하게 이 사회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입장일 뿐이에요. 하나의 이론으로서 완벽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회계약론 혹은 사회계약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건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이 사회계약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상황,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이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3명의 학자가 있으니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이 세 사람 전부 다 중요한 사람이고요. 각각 영국, 미국, 프랑스의 근대 시민혁명의 직접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이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자,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요거 아마 가로로 해가지고 필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자, 제일 처음에 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다음에 로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로크. 자, 미국의 어떤 전형적인 대통령제, 미국의 근대 시민사회를 여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루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 자, 각각 리바이어던 시민정부론, 통치론, 그리고 사회계약설이라는 각각의 유명한 저서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사회계약설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필기를 좀 해주시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필기하는 양이 제법 좀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세 사람 다 공통적으로 사회라는 것을 자, 하나 물어볼게요. 사회란 개인들의 약속의 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사회라는 것이랑 개인을 단순 비교했을 때 사회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개인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세 번째 학생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사회가 중요하다, 개인이 중요하다, 어떤 입장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사회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 없으면 사회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약속이 없으면 사회 또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주의랑 자유주의는 사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저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죠? 자, 여기랑 반대되는 개념이 있으니 바로 공동체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개인이 중요한지, 사회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마 지난 시험 때 그런 거 배웠죠? 인간 중심주의랑 생태 중심주의. 근데 생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생태 파시즘, 생태 전체주의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배운 적이 기억이 날 겁니다. 시험 끝나고 벌써 다 까먹었나? 자, 이런 식으로 이 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자들의 대표 사상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인 사회계약론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자, 제일 처음에 각각의 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간관 해가지고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 특히 그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도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악하다와 관련해서 우리 동양에도 여러 사상가들이 있어요. 맹자라는 사람도 있고, 순자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논리랑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홉스라는 사람은 인간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나쁘다, 이거예요. 됐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됐지? 그럼 반대로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까? 자, 학생. 맞습니다. 자,
성선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선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을 우리 루소라고 보는 겁니다. 성선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20명의 학생이 있는데 우리 20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계약을 해가지고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우리 가정을 해볼게요. 됐죠? 다음에 로크라는 사람은 어떠한 주장을 하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백지 상태야. 이 백지 상태에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악해질 수도 있고 뭐 선해질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걸 우리 자, 선하고 악하지가 않다는 거 성무선화설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쉽게 가자고요. 자, 백지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각각 홉스는 자, 인간관을 성악설, 로크는 성무선악설, 그냥 쉽게 백지설, 그리고 루소는 성선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알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 우리 20명의 학생, 선생님 포함해서 우리 20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홉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소 같은 경우는 우리 전부 다 착하다고 보는 거고, 로크 같은 경우는 이 중에 몇몇은 착하고 몇몇은 악하다. 어떤 사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렇게 좀 백지설로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러한 식으로 이 세 사람들은 각각의 인간관을 성악설, 백지설, 선성설을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계약을 하기 전의 상태를 상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요. 우리 그것을 자연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인들이 서로 약속을 하기 전에, 그냥 사회가 성립하기 전에 그런 상황을 자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홉스와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를 어떠한 상태라고 봤을까요? 자,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악한 인간들이야. 우리 전부 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라면은 이 국가를 만들기 전의 상태는 어땠을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투쟁 상태이다, 혼란 상태이다, 갈등의 상황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이 루소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착한 인간이니까 국가를 만들기 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화목하고 우리 전부 다 친목을 다지고 있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소라는 사람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사회계약설, 에밀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어떤 선하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뭐 자연인인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루소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선생님처럼 착한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막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사회를 만들기 전에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그렇지, 평화로운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지, 투쟁적인 상태일 수도 있는 거지. 뭐 복불복이죠. 언제는 갑자기 평화롭다가 언제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이것을 자, 잠재적인 투쟁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투쟁 상태, 혼란 상태, 갈등 상태라는 맛은 같은 말이 잠재적으로 평화롭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잠재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는 같은 말로 잠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 이러한 식으로 논리가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연 상태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인
자연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연적인 권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어요. 각각이 주장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자,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1학기 때 배운 학생들도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중세 시대에 아니 그 이전에 고대 그리스의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체계를 그대로 가져온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신이 짱이다라고 생각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에서 강조하던 것을 그대로 홉스라는 사람이 가져왔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은 누구든지 스스로를 보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보존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존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셀프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하면 되겠네. 인간은 누구든지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보존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로크와 같은 경우는 관점이 좀 달라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재산권, 사유재산권 등의 어떤 소중한 권리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로크는 재산권, 소유권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루스와 같은 경우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어떤 이러한 이념들을 소중한 자연적인 권리라고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자연권을 가지고 자연 상태를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 각각 투쟁이고 잠재적이고 어떤 평화로운 상태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이거 내용이 너무 길어지네. 여러분들 필기를 하면서도 재미가 있죠? 자,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이러한 어떤 불확실한 자연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이 사회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계약을 맺는 것일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지는데요. 선생님이 혼자 재밌나? 자, 일단은 홉스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권의 전부를 1인에게 양도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리를 단 한 사람들한테 다 이거 몰빵이라고 하죠. 양도를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 포함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악해. 근데 이 사회가 구축되기 전에 이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가 물고 뜯고 하는 투쟁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권리를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한 명한테 다 전부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합의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리를 선생님이 한 명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거를 사회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사회 상태를 우리 뭐라고 부를까? 자, 이러한 사회 상태를 정부 형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한 사람이 딱 안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는 시스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부 형태, 정치 형태로서 절대군주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성경 욥기에 나오는 어떤 괴물의 이름이긴 한데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다는 결론으로 귀착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논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자연 상태는 서로 물고 뜯는다. 근데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명한테 이거를 맡겨버리자. 전부 다 맡겨버리는 거야. 우리 단 한 명한테 지배를 받는 것을 절대군주제, 독재정, 참주정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로크와 같은 경우는
자, 성모선악설이고 잠재적인 투쟁, 같은 말로 잠재적인 평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자연적인 권리로서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중요시한다. 근데 이때의 계약은 잘 보세요.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아니야. 누수 먼저 얘기할게요. 자, 우리 모두 다 착한 사람들이야. 우리 전부 다 착한 사람들이고 모두 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런 소중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자연권 자체에 대한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중한 권리들 누구한테 맡기는 거 말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요때의 계약. 자, 누가 과연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모두 다 착한 사람들이 직접 정치를 하면 되죠.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지배를 하고 지배를 받는 그 시스템을 우리 민주주의라고 배웠는데요. 그 민주주의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직접 그 민주주의를 행하니 우리 이것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민주공화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때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사적인 어떤 이득이나 이익들은 지양하고 우리 공적인 이익을 지향하자는 차원에서 일반 의지라는 어떤 공통된 어떤 이해관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공공선, 공익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자, 로크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권리들에 대한 일부 위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임이라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에요. 맡긴다는 말.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 어떤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한테 나의 소중한 권리들,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맡기는 게 좋을까? 악한 사람한테 맡기게 되면 당연히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착한 사람들한테 맡기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백지설의 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세상, 이 사회에는 착한 사람이 많을까, 악한 사람이 많을까? 의견이 갈리겠죠. 자,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뻔한 얘기고, 되도록이면은 선한 사람들이 정치를 우리의 대표로 돼가지고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정치를 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들한테 맡겨가지고 정치를 하게 하는 것, 정치를 하게 하는 시스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간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정치를 한다고 해서 대의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소중한 권리들을 일부로 위임을 해가지고 정치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시 선했던 사람일지라도 악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 대표에 대해서 방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하니 그거를 유명한 말로 저항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항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요 정도. 일단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 필기를 통해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이 학습지의 내용은 다시 노트북으로 가가지고 뿅 가가지고 이걸 같이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선생님도 오래간만에 이 영상 찍어서 좀 많이 버벅인 것 같은데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 노트북 영상으로 뿅 하고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따 봅시다. 뿅!
자, 여러분, 아까 오전에 선생님이 칠판에 서가지고 사회계약론에 대한 홉스, 로크, 루소의 세 명의 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 같이 빈칸을 채워봄으로써 정리를 좀 짧게 하고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 배웠던 내용, 좀 전에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주기로 하고요. 사회계약설 본격적으로 학습지에 있는 이야기로 짧게 끝낼게요. 자, 사회계약설이라는 거, 자,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합의라든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합의라든가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발생하였다는 학설을 사회계약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학자들, 홉스, 로크, 루소, 요 세 명의 학자들이 있는데요. 요 사람들의 공통점이랑 글씨가 좀 안 쓰여지네. 자, 공통점이랑 그리고 차이점 등을 서로 비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 이 세 명에 대한 정확한 공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채우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미 한번 다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자, 홉스와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주장을 하였죠. 자, 투쟁 상태라고 하였고요. 특히 자연권이라는 거, 자기 보존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는 것은 통치자한테 어떤 전부 다 양도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끝으로 정치 형태는 계약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부 형태, 정치 형태는 절대 군주제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절대 군주제. 자, 이렇게 잘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로크와 같은 경우는 자, 인간의 본성은 타블랄라사, 어떤 백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법이 지배하는 상태이지만 권리 보장에 있어가지고 불확실히 만연된 상태. 선생님이 이거를 잠재적인 투쟁 상태다, 잠재적인 평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불확실히 만연한 사회에서 역시 사람들은 특히 재산이라든가 어떤 소유권, 신체에 있어서의 여러 소유권, 자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중한 권리들을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요 중에 소중한 것들 일부만을 우리 대표한테 위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우리 대신에 정치를 잘하는 선한 사람들이 좀 합리적이고 좀 도덕적으로 옳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로 나서서 대신 정치를 한다고 그래서 자, 이것을 간접민주주의 혹은 대의제 민주주의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대표라는 사람은 정치를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와 달리 혹은 의도를 갖고 어떤 잘못된 정치적인 사고나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대표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믿고 맡겼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는 그 저항권의 논리까지도 인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자, 저항권을 인정을 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로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장자크 루소와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아주 평화로운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에서는 물론 사유재산제 때문에 계급이 발생하고 불평등이 발생한다까지 확장돼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얘기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유권은 자,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떤 정부, 사회를 구성하여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사이익은 지양을 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차원에서 즉 공익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이 중요한 용어예요.
자, 일반 의지라는 거, 일반 의지에 의한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의지를 영어로 general will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볼룬테 공티 프랑스어로 선생님 까먹었네.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선한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했다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볼 게는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도식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홉스의 생각 그리고 로크의 생각 그리고 루소의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A 부분은 보니까 여기에요. 자 원래는 논리적으로 홉스랑 로크의 공통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통점이 아니고 자 저항권에 대해서 홉스와 같은 경우는 저항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항권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 화면이 이렇게 떨리지? 반면에 로크는 좀 전에도 얘기했었죠. 자, 저항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공을 나중에 정치 외교라든가 뭐 이쪽으로 세계 어떤 역사 이런 데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저항권을 인정했다 안 했다 로크는 분명히 저항권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홉스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의 저서에서 저항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없고 후대의 학자들이 이제 추론하는 것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논란의 여지들은 있는데요. 홉스와 같은 경우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좀 통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서는 홉스랑 로크의 차이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B와 같은 경우는 역시 공통점이 아니에요. 자연권 양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홉스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양도를 한다고 했어요. 맞죠? 자, 전부 양도를 했는데 루소의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양, 불가침 이런 말도 들어봤죠? 개인의 소중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자연적인 권리들은 절대로 양도 불가능하다, 양도 전부 다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10번. 자, 로크랑 루스를 보면 국민주권론의 행사에 있어가지고 자, 로크의 경우에는 간접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이고요. 루소의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D와 같은 경우는 이제 온전히 홉스랑 로크랑 루소의 세 명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이 세 명 다 개인주의자, 자유주의자이다, 사회계약론자이다, 뭐 서양 사람이다, 뭐 그런 것도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수업 칠판에서 얘기했듯이 국가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이 국가란 사회란 개인들의 약속의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우월성을 상대적으로 전체의 우월성보다는 좀 더 우위에 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라든가 자 여러 가지 여러 제 권리를 자 보호하고 보장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 수단에 동그라미를 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 계약론자들은 국가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 개인들의 행복 실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봤다는 점 좀 기억을 해 주시기로 바라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사람의 대표적인 주장들 그들이 직접적으로 저술한 각각의 어떤 저서들 유명하고 중요한 문구들 많이 있겠지만 좀 기초적인 상태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이게 일종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리바이어던이다. 이런 식으로 홉스가 좀 키워드 중심으로 이러한 말이 나오면은 이 홉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강력한 어떤 군주 통치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뭐 복종을 해야 된다는 다소 좀 약간 무서운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무섭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든든한 사람한테 우리의 어떤 소중한 권리를 맡김으로써 정치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고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로크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신의 물이 모든 사람의 것이지만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은 그것을 떠온 사람의 것이다. 누군가의 노동으로 인해서 자연에 있는 존재하는 어떤 물건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노동력을 통해서. 그래서 누군가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자연으로부터 취하면서 그의 소유가 되는 것 이런 키워드들 소유권, 재산권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로크 마지막으로 저항권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루소와 같은 경우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도처에 사슬에 묶여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주장을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지만 스스로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좀 이런 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루소와 같은 경우는 평생을 망명 생활을 했다고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을 하는 마치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자연 상태에서도 루소는 어떤 평화로운 어떤 평화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사회 상태에서는 이러한 그 전에 있는 거랑 달리 사회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국가나 사회의 성립 정당화 요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주권자는 국민의 일반 의지의 키워드예요. 의회 형성된 국가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 사익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홉스, 로크, 루소의 간략한 생각들을 좀 훑어보았는데요. 자, 학습지도 채웠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인간의 소중한 권리, 휴먼 라이트 인권이라든가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들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공유 중지.